그런데 일단 구속을 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만 잘 알려졌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사실 일찍이 시작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 대장동 재판 시작이 본격화됩니다. 두 건의 재판의 피고인 신분 이재명 대표입니다. 대표님, 김문기초장과 따로 통화까지 하셨던데 정말 기억 안 나십니까? 김인섭 씨 영장 심사 있는데 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선 제 CCTV 가짜였나요? 사법 리스크는 진행 중이긴 하니까 실제로도 이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처장을 아냐 모르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장동 사건 물론 뭐 대장동 재판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려다가 단식 여파로 좀 미뤄지긴 했는데 이런 얘기까지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흐름으로 서정욱 변호사님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공직선거법이 두 가지잖아요. 고 김문기 씨를 이제 몰랐다는 부분은 거의 이제 심리가 마무리 단계 끝났고요. 이제 백현동의 4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냐, 아니면 이제 김인섭 씨의 로비 때문이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영장 기각에도 보면요, 백현동의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좀 전에 봤잖아요. 이 말은 이제 결국 국토부의 협박하고는 4단계 상향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아마 연말까지는 공직선거법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100만 원만 넘게 놓으면요, 100만 원 넘게 놓으면 의원직 날라가요. 그다음에 정당법에 당원이 못 되니까 당대표직도 날아갑니다. 당대표직. 그다음에 선거보존 434억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되죠. 이게 100만 원만 넣으면 모든 게 치명타입니다. 만약에 저 민주당 434억 저래되면 서로 나가려 할걸요? 저 누가 안 되면 보조금 압류하든지 집행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도 크고요. 그다음에 다른 혐의들도요. 전부 하나하나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혐의들이에요. FC도 그렇고 대장동 위례도 그렇고 이번에 쌍방울, 배입 전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 지금 통계만 제가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는 게 이번에 위정교섭까지 3개, 그다음에 대장동 위례 FC가 3개,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이 2개잖아요. 근데 FC도요, FC를 한 개로 보면 안 돼요. 네이버, 차병원, 기업마다 얘기하면 또 이게 또 4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개 무죄 확률은 3%입니다. 모든 범죄 10몇 개를 다 무죄 받을 확률은 로또 복권보다 훨씬 어렵다. 저는 이 말씀만 드립니다. 뭐 확률까지 언급하셨는데. 근데 다만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죠. 설전 변호사님. 만약에 고 김문기 처장을 아냐 모르느냐 이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1심을 받더라도 뭐 2심, 3심 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거의 뭐 100%고 의원직 상실과 5년간 피선거권 제한도 사실 대법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년 4월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리는 거의 만무하고 그럼 결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결국은 내년 총선까지는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어제 영장 그 부분이 가장 사법 리스크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장 청구 부분이.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이 공선법 관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1심에서 뭐 유무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 측이나 이제까지 재판을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보도 등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이게 유죄가 될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어요. 어떤 주관적인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적으로 내가 그렇게 느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부분 등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 선거법에서 2가지 혐의죠.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와 이제 백현동 관련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걸 내가 협박으로 느꼈다 안 느꼈다 이런 부분 2개가 있는데 일단 김문기 씨 부분은 이미 재판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 뭐 협박으로 느꼈다 안 느꼈다라는 부분은 이제 남아 있는데 아마 1심은 올해 연말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라는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사건이 어떤 사법 리스크를 정말 결정적으로 지금 뭐 우리가 아까 하면서 봤다시피 뭐 이것으로 인해서 당선 무효형이 돼서 이제 뭐 민주당에서 대선 보전 비용까지 다 반환해야 될 정도의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큰 리스크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질문 드렸던 건 결국은 설사 유죄가 나오더라도 그 시간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는 연관이 거의 네, 없다. 거의 인과관계가 이 부분을 좀 없다고 저희가 봅니다. 봐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사법 리스크의 해소가 아니라 지연이다.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좀 동시에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녹색병원으로 돌아와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당무로 강서구청장 선거를 보고받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이 과정에서 어떤 그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에 세상에 공적이 돼버린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던 그런 뭐 사실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당대표님께서 이제 지금 병원에 계신데요. 식사를 좀 미음으로 하고 계시고 회복 치료 중에 있고요. 의료진의 얘기는 이제 상당 기간 회복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이제 건강 관리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진교훈 대 김태우, 김태우 대 진교훈 이 강서구청 선거가 아마 지금 당무에 복귀하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떻게 좀 전망하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전망인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법 리스크에서는 그 일차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뭐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인신구속이 됐다라면 당대표 직수행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장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보고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민주당 자체도 이 구심점을 잃고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자중질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됨으로써 이재명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좀 그 대비할 수 있는 뭐 그 여유를 좀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걸 인신 구속을 할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 사법부가 이 정도의 그 여유를 준 것이지 이것 자체가 이재명 무죄 이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특히 강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좀 고심이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5위 첫 당무 복귀 얘기는 강서구청장 선거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했고 이미 공직선거법 재판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한 남은 사법 리스크 얘기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습니다.